자, 우선 김 기자께서 그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이 핵심 내용부터 좀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일본 측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 10분 정도 발표를 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10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예. 가장 먼저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 이 내용은 두 정상 모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작년에 이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앞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교역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는 경제 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기술 또 경제안보 이야기를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으로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고됐던 대로 조세희 탄광에서 이제 수몰자들 DNA 감정 분석, 인도적 접근을 해서 과거사 문제 지금 한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네.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는 걸 언급했는데 사실 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좀 오랜만에 등장한 표현이어서 아마 그러게요. 일본 측의 좀 목소리가 담긴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동 발표문에 일본 측은 없었지만 사회 분야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이 사회 분야 협력을 강조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자살 예방 문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캠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 그리고 청년 세대 교류를 확대하는 문제. 이 구체적으로는 뭐 출입국을 조금 더 간소화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수학 여행을 장려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했고 좀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만 언급했던 문제는 이제 한미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밝혔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일본 측이 동의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만 언급한 부분은 이 일본의 주요 관심사죠. 이 북한과 관련한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회담은 88분 정도 이어졌고 조금 전에 공동 발표는 한 13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 발표에서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신 대목이 있을까요? 발표문에 대해서는 뭐 김 기자님께서 잘 예.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여러 번 만나면서 그러게요. 정상 간의 신뢰가 좀 구축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제 고향이 나라인데 그러게요. 일본의 총리가 본인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16년 12월 달에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그 야마구치현 나가토라는 곳에 초청을 해서 한 네. 적이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하고 또 다카이치 총리는 또 긴밀한 관계가 있죠. 또 다카이치 총리는 또 아베의 계승자라고도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에 그 아베 총리 시절의 한일 관계는 조금 서먹서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좀 긴밀하게 해가고 싶다 하는 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이전부터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뭐랄까 대일 강경론자라고 비춰진 측면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3개월 만에 또 나라를 처음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일본을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회문화 공통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하자 하는 거를 몸소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국민한테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하나하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양 정상이 한일 관계가 국제 정세가 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의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를 양국 국민들한테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데서 의미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상회담이 그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좀 전해졌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잠깐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지금 공동 언론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들이 굵직한 의제였다고 네네.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의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국제사회가 워낙 대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 미중 갈등 그리고 또 중일 갈등 이런 거에 대한 두 정상의 의견을 좀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게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일본 역시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9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네네. 그때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고 지금 이미 언급을 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의제로 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세하게 설명했던 민생 경제 그렇죠. 부분들 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세희 탄광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성락 실장이 예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적 측면에서 언급이 됐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동 발표문에 담겨 있지 않지만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NHK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걸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산 지금 수산물을 수입을 않고 있는데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두 문제를 연계한 정상 간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조세희 탄광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사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과거사 문제. 근데 이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양국의 협력 계기로 삼겠다는 이 포부. 이게 어떤 그 개연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예. 한일 관계에서 뭐 그 어제 인터뷰에서도 NHK와 인터뷰에서도 과거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하셨는데요. 이 과거 문제는 언제든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한일 관계 역사 문제도 좀 한일 관계에서 협력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가 사할린에 잔류했던 한국인들이 귀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이 협력을 해서 잘 해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동원 문제가 현안이 되면서 좀 삐그덕삐그덕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세희 탄광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좀 협력을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역사 문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협력을 해서 역사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데 의기투합을 했다고 할까요, 정상이?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세희 탄광의 희생자가 183명인데 70%가 한국인이고 30%가 일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인 자국민을 좀 방치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 대해서 양보한 것도 아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양국이 협력에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한일 간의 협력의 분야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역사 문제를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마이너스 측면에서 보지 않고 협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많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 기자, 지금 그 중일 갈등이 상당히 지금 고조된 지금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보니까 오늘 회담에서 어떤 일본의 요구랄지 관련 논의가 있었을지 궁금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떻게 지금 견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중일 갈등과 관련한 이제 한국의 어떤 입장 요구라든지 이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NHK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우리한테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본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문제에는 한국이 개입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발언을 본인이 시진핑 주석에게 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방향이 잘 담겨 있다고 보여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도 말했고 그리고 어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저희 KBS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네네. 그 자리에서도 이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서야 된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일본을
관계를 겨냥하는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의 입장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바라는 바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했을 거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중국에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일본에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유성락 실장이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한일이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 방향 또 하나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2번 있었다. 일본도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모두 그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를 단순히 이 양자관계의 측면이 아니라 한일이 갖고 있는 뭐 경제력 혹은 정치력, 외교력, 뭐 종합적인 국력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거와는 다르다. 한일이 협력을 해서 이 영내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적인 글로벌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양측이 좀 확인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모두 한국을 좀 가까이 좀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다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중일, 한미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것들은 영내의 모든 국가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한일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큰 측면에서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정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자.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어제도 뭐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양국 간의 그 왕래하는 수가요. 1,200만이에요, 1년에. 1년에 1,200만이 왕래하는 그런 국가 간의 관계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60년 전에 국교 수립할 때하고 한일 간의 국력차도 상당히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이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한국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이 전후 세대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은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그 계기라는 거는 정말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것들을 아마 양 정상이 그렇게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